나르시시즘이 뭐냐? 그 자기 셀프에 결국은 리비도가 집중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 하는 이런 개념인데, 이 나르시시즘이 건강한 나르시시즘이나 아니면 어덜트 나르시시즘의 경우에는 대상 자체가 나하고 독립된 대상을 생각을 하는데, 초기의 나르시시즘은 아이가 엄마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대상 자체를 자기 대상이라고 본다. 셀프 아브젝트라는 얘기는 대상이 독립된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몸의 일부, 조금 발달되면 나하고 아주 비슷한 대상, 이렇게 생각해서 대상 자체를 독립된 자기만의 정서나 생각을 가진 대상으로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우선 아이들이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누구나가 처음에는 왕자님, 공주님으로 자기가 느꼈던 시절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처음에 우리의 낙원이 어디였죠? 에덴의 동산이죠. 그 에덴의 동산에 있었던 시절이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심리 내적으로 보면은 초기에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우선 자기를 충분히, 자기가 불편하면 누군가 와서 불편을 없애주고, 배고프면 젖을 주고,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살던 시절이 있다고 가정해보는 거죠. 이걸 어썸션 학자마다 다를 수 있죠. 어떤 면은 처음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아주 황량한 곳에 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가 대접받던 어떤 입장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이 평화스러움,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한 만족스러운 상태가 오래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걸 거의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조금 그런 경험을 하다가 바로 그 경험이 사라진 경우,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 행복했던 순간, 아니면 어쩌면 그 나는 에덴 동산을 못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이 필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이 에덴 동산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 불안한, 이 완전한 세계가 깨어져 나갔을 때 그 반응이 아이 입장에 두 가지로 나온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아이 입장에서는 초기에 경험했던 가장 완전하고 행복했던 이 상태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기가 누렸던 행복을 되찾고 싶어 하는 이런 몸부림이라고 한다면, 그 몸부림 중에 첫 번째가 이상화된 부모 원상을 찬다. 나를 보호해줄 대상. 지금 실제 대상이 어떻든 우리 부모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어야 자기가 안심이 되죠. 그래서 부모, 자기 대상이죠. 부모는 아직 자기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믿는 거죠. 완벽한 어머니죠. 완벽한 어머니라고 믿는데, 그러려면 이제 아까 만약에 내가 믿었던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어머니 최초의 대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너무 빨리 드러나거나, 아니면 어차피 그건 깨져 나가는 거니까 부모가 완전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죠. 또 하나가 내가 완전하다. 이 두 가지 축이죠. 그래서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하는 게 거대 혹은 과대자기, 내가 아주
엄청나게 완전하고 힘세고 아름답고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믿어야 이 불안한 세상에서 나를 버텨낼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부모도 완전하고 나도 완전하고. 근데 이걸 각각 분리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자에 따라 이 하나로 설명할 수 있겠죠. 어쩌면 대상과 자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대상 자체도 자기 대상이죠. 결국은 내가 완전하다는 것은 대상이 완전하다는 걸 분리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렇지만 임상적으로는 그 캐런 호나이 같으면 이걸 이상화된 자기라는 개념 가지고 병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요. 이 두 개를 구별하지 않고. 그런데 코웃은 조금 더 임상적으로 이걸 분리해서 보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거대 자기가 중심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환자가 있고 내담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상화된 부모 원상 중심으로 이렇게 나르시시즘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임상적으로 볼 땐 이 두 가지 측면을 나누어서 보는 것이 의미 있겠다 하는 생각을 코웃이 했고 저도 그 부분에서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선 이상화된 부모 원상 측면에서 본다면 아기는 온전하고 자기가 온전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한 노력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이 자기하고 한 몸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에게 그 힘이 다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엄마 안에 모든 힘이 있다고 믿으면 내가 안심이 되죠. 나는 엄마하고 융합해 있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안심이죠. 그래서 아이에게서 이상화를 한다는 게 여기서 자기의 불안을 덜어내기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상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상적이어서가 아니라 아이 입장에는 이상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이들의 결핍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상화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보면 코 입장에서는 심리 구조가 어떤 퍼머넌트하게 영구적으로 형성되는 건 어쩌면 멜라니 클라인식으로 투사나 내사라는 개념을 여기서도 빌어와 쓰는데 원래 자기애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대상에게 투사해서 자기의 나르시시즘을 대상에 투사해서 그걸 재내사화한다 하는 개념을 쓰고 있죠. 원래 자기한테 나르시시즘이 있는데 이걸 엄마에게 투사 멜라니 클라인식으로 얘기하면 엄마의 저세 그 나르시시즘을 투사해서 그걸 다시 우리 엄마가 엄마의 좋은 것이 최고다 라는 개념이죠. 우리 엄마가 완전하다. 그 엄마를 자기 다시 내사하는 거예요. 재내사한다는 얘기죠. 내사나 혹은 재내재화라고 인터널라이제이션이나 인트로젝션이나 어떤 개념을 쓰고 내사나 내재화한다. 이렇게 해서 이 나르시시즘이 계속 만들어져 가는데 그렇지만 실제 어때요? 내면화되어 있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 외부 대상하고 완전하게 분리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실망스러운 면이 조금씩 보이죠. 그러면 실망하면서 이 이상적인 완전한 어떤 부모 원상이 조금씩 변모가 생겨난다.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부모 원상이죠. 이상화되어 있지만.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수정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제가 어제 잠깐 설명했으면 패시지 through the object라는 개념으로 대상을 통한 경로, 대상을 통한 경로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상화가 점차 감소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현실적인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현실적인 부모하고 관계에서 이런 처음 이상화했던 것이 조금씩 감소돼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나르시시즘이 변모하는 과정을 코우시 변형적 내재화라는 개념을 썼는데 Transmuting Internalization이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양육자를 이상화하는데, 그 이상화가 점점 이상화를 조금씩 처리하면서 내재화가 일어난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에 그러니까 이상화됐던 대상이, 여기서는 자기 대상이죠. 이상화됐던 대상이 어쩌면 그 이상화했던 대상이 수행하던 기능이 있죠. 아이를 안아주고 달래주고 어떤 긴장을 조절해주고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자극을 막아주고 하던 이 기능을 점차적으로 부모에게 모든 걸 의존하던 것에서 조금씩 이상화를 철회하면서 원래 자기 대상이 가지고 있던 그 기능을 자기 것으로 가져온다.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게 심리 구조가 형성된다. 심리 구조는 원래 자기 대상이 수행하던 그 기능을 자아가 획득하게 된다. 그럼 그 획득할 그 기능을 보통 이고라는 말이 어떤 이고의 기능들, 여러 기능들을 모아진 걸 이고라고 디파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던 기능이 생겨난다는, 그 기능을 다른 쪽에서 보면 심리 구조가 발생한다. 그래서 심리 구조가 형성이 돼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심리 구조가 있으면 그 자기 대상이 없어도 자기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상화했던 자기 대상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으려면 이 심리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런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외부 대상의 이상화 철회가 점진적으로 서서히 일어나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서서히 일어나게 되면 점차적으로 심리 구조가 안정적으로 형성이 돼 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건강하게 초기에 어떤 나르시시즘, 여기서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 너무 이상화된 존재가 아니고 현실 속에 그 부모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아이가 많이 가져옴으로써 그 이상화의 정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리얼리티에 좀 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최적의 좌절이라는 용어를 써요. 코우시, optimal frustration. 최적의 좌절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최적의 좌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우선 중요하죠. 외상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이의 심리 구조가 생겨나려면 불가피하게 어떤 좌절이 필요한데, 이 좌절이 너무 미미하면 심리 구조가 생겨나지 않는,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충격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외상이 될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외상이 된다는 것은 이 아이의 이고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정서적 상황이 오면 이건 트라우마가 돼버리죠. 외상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고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이게 최적의 좌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아이를 키우거나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optimal frustration, 최적의 좌절이라는 게 어떤 레인지가, 범위가 있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아이에게 좌절을 하나도 안 주게 되면, 그러니까 미미한 좌절만 주는 경우,
미닝풀하지 않, 아이가 그냥 무시할 만큼의 그 정도의 박탈을 가지고는 심리구조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 입장에 좀 참으면 엄마가 다 해주는데 자기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박탈감이 심해서 자기 혼자 버텨낼 수 없을 만큼 상처를 주어버릴 정도가 되면은 심리구조가 생겨나지 않고, 어떤 면은 심리구조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원대상이 없으면 원대상을 온 동네를 찾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에 원대상이 없으면 이걸 대체할 대상이라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심리구조가 형성이 안 된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안에 심리구조가 형성되지 않으면 자기 대상이 필요한, 자기 대상이라는 것은 자기하고 분리되지 않은 대상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결국 수양엄마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독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혼자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화된 부모 원상 자체, 이 이상화 정도가 점차 그 이상화를 철회하면서 자기의 이고가 강화된다. 이고가 강화된다는 얘기는 다른 쪽에 심리 구조가 형성돼서 부모가 해주었던 여러 가지 기능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게 이게 성장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는 게 실제 치료 과정에 들어가면 임상 상황에서 여러분이 내담자를 만났어요. 그럼 이상화 전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 환자에게는. 초기 환자를 만나면 이상화 전이가 발생하는데, 이 초기에 이상화 전이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아이가 이상화된 부모를 상실할 때, 상실하는 과정에 만약에 외상을 경험하게 되면, 이때 아까 필요한 최적의 내재화가 형성이 안 돼요. 인터널라이제이션이. 그 기능이 자기 안에 생겨나지 않는다는, 심리 구조가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는 자기 대상이 필요하죠.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셀프 오브젝트가 자기 대신, 자기 스스로 할 기능이 없으니까 누군가 그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상이 오더라도 이 전이가 일어난다. 이상화 전이. 다 해주세요. 선생님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다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수없이 만나는 케이스들이죠. 제가 어떻게 해요?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해주세요. 이제 이런 게 이상화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여러분이 만나는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는 이런 나르시시즘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 장애가 생겼을 때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데미지가 가는지를 코우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외상을 입은 시기를 가지고 코우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게 꼭 들어맞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임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책에 도표에 119쪽에 보시면 첫 번째, 이걸 세 집단으로 나눴는데, 초기에 전 오이디푸스기의 초기, 생후 18개월까지의 상처가 있으면, 이 시기에는 만약에 초기 태어나서 18개월 이 무렵 초기 단계, 그러니까 프리 에더퍼스 피어리어드인데 그 중에 초기 단계예요. 이 초기 단계 외상이 생기면 정신이 자기애적 균형을 스스로 유지하거나 재확립하는 기본적인 정신 능력의 발달을 저해한다. 그래서 발달 장애가 오는데
이때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자기애적 균형을 자기 스스로 유지하거나 재확립하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정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 발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 보통은 양육자의 비공감적인 태도, 양육자의 비공감적인 성격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초기에 양육자가 공감을 해낼 능력이 없으면 가장 큰 데미지가 일어나는데 아이의 정서적 욕구를 공감해내지 못하면 아이에게는 자극장벽, 긴장조절 또는 최적의 자극의 제공 이런 모성적 기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이 결여되게 된다는 거죠. 엄마로서 아이들을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외부에서 스티뮬러스 그러니까 자극이 너무 많으면 아이들은 힘들죠. 아이가 어떤 직사광선에 바로 노출이 되거나 너무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런 자극이 있으면 이 자극을 막아줘야 되는 거죠. 엄마가 그걸 프로텍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긴장이 있을 때 아이는 긴장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그걸 수딩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에게 엄마의 스킨십이 필요하죠. 어떤 아이에게 최적의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데 아이들이 지나친 자극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자극 장벽을 세워줘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아이를 안아주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자극을 제공해야 돼요. 모성 어머니의 역할 중에 굉장히 큰 게 필요한 자극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따스한 살결, 엄마의 따스한 손, 엄마의 젖가슴 이건 아이가 성장하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심리적인 성장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아이가 엄마로부터 이걸 제공받지 못하면 결국 이 기능을 엄마로부터 가져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극 장벽을 세우고 긴장 조절을 하고 자기 스스로 필요하면 자극을 얻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심리 기능이 상실된다는 얘기죠. 심리 기능이 발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외상이 유아기에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보통 중독에 빠진다. 어딕션.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긴장 조절과 자기를 달래주는 기능이 없으니까 이러한 심리 내적 구조를 대체하기 위해서 중독성 물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달래거나 긴장을 조절하거나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중독 물질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술 마시고 여러 모습의 약물 중독이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아주 초기에 데미지와 관련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집단은 보통 전 오이디프스키 생후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때 상처가 나게 되면 이런 외상을 입은 사람들은 욕동을 통제하고 중립화하는 자아의 기본 구조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다. 왜 욕동 통제를 못하고 중립화를 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디섹슈얼라이제이션을 욕동의 중립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뉴트럴라이제이션이 돼야 욕동에 부과되어 있던 그 에너지를 중립화해서 그 에너지가 이고의 기능으로 가는데 이고의 기능을 이고가 쓸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고 계속 성애적인 거나 공격적인 것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기의 외상은 자객적 욕구를 성적으로 표현하는 경향 속으로 이끈다. 자기의 욕구를 거의 성적인 모습으로 드러낸다는 이 시기의 결핍들이 있게 되면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자객적 욕구가 성적인 행동의 형태로 표현된다.
그것은 이런 성적인 행동을 자객적으로 입은 상처를 자기가 달래주고 안정시키는 시도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기를 생후 18개월에서 36개월로 봤는데 이 시기에 외상이 심해서 심리구조가 발달하지 않으면 굉장히 성을 추구하고 탐닉하는 형태로 드러나는데 사실은 이게 자기애적인 욕구의 결핍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성적인 욕구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집단은 에더퍼스 시기와 그리고 잠재기 보통 3세에서 7세로 코웃이 보고 있는데 이때 이 세 번째 그룹은 초자가 아직 충분하게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이디푸스 시기 또는 잠재기 초기에 생긴 그 외상의 결과와 관련되어서 이런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생겨나는데 오이디푸스 후기나 잠재기 초기의 상처를 경험한 성인은 일단 자기 나름대로 가치와 기준이 있는 초자가 생겨나긴 하는데 그 초자가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초자의 이상화가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이분은 외부의 이상적인 대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이러한 외부 대상으로부터 충분하게 이상화가 되지 않은 자기 자신의 초자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인정이나 지도력을 얻고자 한다. 코웃은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3세에서 7세 정도면 보통 초자아가 형성되는데 초자아가 형성은 됐는데 이 외상 때문에 충분하게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자아 자체의 이상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초자아가 보통은 이상적인 부모 같으면 아이를 항상 인정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아이 가이드를 해주고 이럴 때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아이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데 그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원래 부모가 자기를 잘 인정해주고 그리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지도력을 발휘해 주었던 부모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내면화한 초자가 그 기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 초자가 자기를 인정을 못해요.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아주 좋은 부모가 내 내면에 있는 사람은 그걸 초자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좋은 내적 대상, 좋은 부모 원상, 부모 대상을 자기한테 모시고 있는 분은 원래 자기 부모도 자기를 혼 안 났는데 자기가 자기를 혼내지 않아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부모 원상이 항상 야단만 치었던 부모가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초자는 지금 말씀한 대로 항상 혼내고 벌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초자만 내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이 초자가 계속 나한테 시비하고 혼내고 야단치고 하는 것만 하지 내가 뭘 잘했을 때 잘했다고 격려해주거나 나 힘드는데 어떻게 하죠?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하고 부드럽게 나를 지도해주는 그런 초자가 없다는 얘기죠. 내 안에 부드러움이 없이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잘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초자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이게 심리 구조가 없으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심리 구조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그 일을 해줄 전문가를 찾게 된다. 그러니까 계속 나를 인정해 줄 사람, 나를 지도해 줄 사람, 선생님 나 지도해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겸손한 게 아니라 결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겸손, 결손. 그러니까 이게 참 비극이죠. 그러니까 왜 외부에서 자기 대상을 찾느냐면 결국은 자기 안에 심리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어떤 사랑스러워서 이연인포 러빙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 대상을 찾는 게 그립고 보고 싶고 사랑스러워서 누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 대상이 있어야 내가 필요한 기능을 해준다. 내가 불안할 때 내 불안을 달래주고, 긴장이 있을 때 긴장 조절을 해주고, 내가 필요한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을 나에게 주고, 자극이 너무 많으면 자극이 지나치게 나한테 오지 않도록 이걸 막아주고 하는 이 기능을 해주는 실제 외부 대상이 필요하다. 원래 부모가 원래 해줘야 됐었지만, 보통 사람은 부모가 이 기능을 잘해 주다가 조금씩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할 무렵에 그걸 자기가 다 가져가서 자기 스스로 자기 초자 기능으로 이걸 가져가서 자기 안에서 해결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런 분들은 그 심리 구조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누군가 외부 대상에서 이걸 찾을 수밖에 없는 비극이다. 이러한 외상 경험의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담자 봤을 때 내담자가 우리에게 어떤 이상화 전이를 하느냐는 각각 다르겠죠. 이 사람 외상의 시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 와서 긴장 조절을 해달라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적 자극이 자꾸 생겨난다고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어떤 니드가 채워지지 않아서 이런 분들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자기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제발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이 다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이렇게 이상화를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끊임없이 이상화된 대상을 찾아서 거기에 융합하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만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예, 잡아먹힐 것 같은 느낌이. 이 사람들이 융합하고 싶어 하니까 내가 내 독자성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당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상담자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내담자의 심리 구조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내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심리 구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람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형성되지 못한 심리 구조가 하는 기능, 그 기능을 하는 어떤 기구, 그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없어서 그 기능을 자기가 해야 되는 기능이 안 되니까 그 기능을 대신해 주는 어떤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대상은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여러분들 착각하지만 이분들은 지금 사랑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결여된 심리 구조가 해야 될 그 기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